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의 필수 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스마트폰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배터리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용하는 기기들 중에 배터리를 이용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죠. 이 배터리 체크를 위해서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기기를 따로 구매를 하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기가 없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자,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납작한 부분이 있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죠. 자, 이 플러스 극을 스마트폰에 대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밀어주면 바로 반응하죠.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았을 경우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면 바로 반응합니다. 자, 꺼볼까요? 자, 이 잠근 상태에서 두 번 터치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고요. 자, 밀고 그 다음 패턴도 그려주죠. 그러면 바로 반응하죠. 자, 이렇게 원하는 앱을 터치해도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배터리가 많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약간의 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터치해서 반응이 되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의 배터리 잔량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반응이 빠르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가져다 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버려야 되겠죠. 자, 간편하게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저기 한참 찾으시는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빅스비부터 활성화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그리고 빅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소리 등록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 다음 빅스비 호출을 하이 빅스비 설정을 하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호출을 할 때 잠금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로 있더라도 하이 빅스비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박수 소리 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자동 회전 두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여기 회전 기능이 있죠. 자, 회전 기능을 켜게 되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홈 화면 자체를 회전해서 쓸 일은 잘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전화기를 이용할 때도 전부 회전이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도 계속 회전이 된 상태죠.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영상 볼 때만 이용하게 되는데 홈 화면, 잠금 화면, 전화기, 메시지 화면에서도 전부 회전이 되면 불편해요. 이럴 때는 영상 볼 때만 회전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여기 있는 회전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으로 돼 있지만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전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홈 화면 끄세요. 잠금 화면도 끄고 음성 통화 화면도 끕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홈 화면은 회전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경우 간편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바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는 홈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다 보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축소 버튼 누르고 하실 필요 없이 우측 끝부분 터치해서 밀어주면 홈 버튼 나오죠. 홈 버튼 눌러주게 되면 홈 화면은 이렇게 세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복잡하게 가로 세로 돌리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자동 회전 이용을 하시고 홈화면, 잠금화면, 음성 통화화면은 전부 끄고 이용하시면 영상 볼 때만 회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앱 이용을 하실 때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 해당 앱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열려 있을 경우 보통 모두 닫기로 닫아주죠. 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앱은 또 앱을 실행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자주 이용하는 앱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앱을 실행해 볼게요. 열려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자, 여기서 카메라를 자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 앱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매번 다시 실행을 시킬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앱 상단에 있는 배지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최근 앱에 열어두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면 고정이 돼서 모두 닫기를 하더라도 그 앱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앱들 마음대로 이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열려있는 앱 버튼 들어가서 모두 닫기 해주셔도 설정한 앱은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검색들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정보나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거나 또는 복사해서 저장을 해 놓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캡처해서 사이트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를 보다가 이 키보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 쇼핑 사이트로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일일이 주소를 적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캡처만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캡처 방법인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눌러서 캡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캡처한 사진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캡처한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아래쪽에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웹사이트 주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죠. 자, 일일이 사이트명 적어 놓거나 복사해 놓지 마시고 캡처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외출을 하려고 보면 항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에 충전기에 연결하고 충전량만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빨리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충전을 하면 원래 충전 속도의 20에서 30%는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50% 정도만 충전이 돼도 외부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그런데 10%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어요. 50% 충전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15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충전해 보도록 하세요. 이 시간은 휴대전화 최적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를 최적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설정에서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상단 부분을 보시면 이 그래프 모양의 빨간색 점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휴대폰 최적화를 위해서 사용자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빨간색 점이 보이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지난 30일 동안의 문제라고 하면서 문제가 8개 있다고 나오죠. 자, 앱 8개가 초절전 상태로 전환됐다고 하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굿가디언스, 네이버지도, 삼성닷컴, 캡컷, 렌즈, 문서 이런 앱들이 초절전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다시 터치해서 들어가 보면 초절전 상태로 전환됐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앱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상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절전 상태로 전환된 앱이 있다든지 또는 앱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잦은 알림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앞서와 같이 그래프 모양의 빨간색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반드시 들어오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앱 문제 부분에 어떤 앱이 문제가 있다고 나올 경우 그 앱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잦은 알림의 경우도 어떤 앱에서 잦은 알림이 왔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그 앱도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한 앱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요즘은 휴대폰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오신 다음 앱 보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지금 느낌표에 주황색 마크가 보이죠? 자, 이것은 검사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검사 필요라고 나오죠? 들어가 볼게요. 앱 보호로 들어왔는데요. 여기 검사 필요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맥카피와 삼성에서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휴대전화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하죠. 이 맥카피는 원래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지만 갤럭시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는 앱이 있을 경우 감지해서 휴대전화 검사를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휴대전화 검사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죠. 휴대전화 검사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앱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앱들을 전부 검사를 해주게 되겠죠. 검사가 전부 끝났는데요. 감지된 위험이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발견이 안 된 상태가 되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앱 보호는 한 번씩 검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앱 보호 설정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 중에 체크가 돼 있고요. 바이러스와 스파이웨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웹보호 켜라고 하죠. 되도록이면 이 웹보호는 켜주도록 하시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매일 앱 자동 검사와 앱을 설치할 때 자동 검사 두 가지가 있죠. 매일 앱 자동 검사는 휴대전화가 충전 중이고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알아서 검사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앱을 설치할 때 자동 검사는 무조건 켜주셔야 되겠죠. 자, 해당 앱을 설치할 때 그 앱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치 단계부터 걸러주게 되니까 안전하게 앱을 설치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도 꼭 켜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최신 스마트폰이면 모르겠지만 구매 날로부터 어느 정도 지난 스마트폰의 경우는 필연적으로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여기 성능에 오셔서 라이트를 일반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보통 기본값은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만큼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을 주시게 되면 배터리 사용량은 조금 증가하고 온도도 올라가게 되겠지만 스마트폰 성능은 라이트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느린 느낌이 드실 경우에는 이 부분부터 일반으로 체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메모리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중에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와 예비 공간 전체 메모리 양을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다 보면 필요 없는 앱들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이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는 항상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직접 정리 버튼을 눌러서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메모리에 필요 없이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전부 없애주게 됩니다. 조금은 귀찮더라도 스마트폰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메모리 정리를 자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메모리로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메모리 상주 앱, 제외 대상 앱이라고 있는데요. 메모리 상주 앱을 보시게 되면
메모리에 항상 올라가 있는 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 없는 앱이 메모리 상주 앱에 올라가 있을 때는 무조건 그 앱은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현재 저는 메모리 상주 앱이 없는 상태죠. 자,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요. 여기에 뭔가 앱이 올라가 있을 경우 그 앱이 어떤 앱인지 확인을 꼭 해보시고 항상 실행돼서 있을 필요가 없는 앱일 경우에는 그 앱은 무조건 삭제를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메모리 양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12기가 중에 5.4기가를 사용하고 있죠. 반 가까이 비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 메모리 사용량이 80% 선을 넘어가게 되면 스마트폰은 원래 이용할 수 있는 성능의 10% 성능밖에는 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모리로 들어오셔서 남아있는 양을 확인한 다음 남아있는 양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제일 아래쪽에 있는 램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양을 조금이라도 늘려주도록 하세요. 자, 이것은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는 건데요.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갑자기 멈춘다든지 사용하고 있던 앱이 갑자기 꺼진다든지 하는 것들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메모리 부족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데요. 이 램 플러스를 이용을 해서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할당하면 그런 경우를 줄일 수 있겠죠.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을 메모리로 할당하게 되면 속도가 더욱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보통 2기가나 4기가 정도만 할당을 해주도록 하세요. 물론 여러분 메모리에 남은 공간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 중에 두시면 속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사용 중을 꺼주도록 하시고요. 메모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만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렇게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할당을 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저장 공간이 4분의 3 정도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장 공간도 7, 80%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저장 공간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장 공간은 60에서 70%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앞서 같이 메모리를 할당할 때도 저장 공간이 충분히 남았을 때 가능한 거죠. 만약 6, 70% 정도 사용하고 있다면 필요 없는 앱들 삭제를 하시고요. 이미지라든지 문서들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삭제를 해 주셔서 공간을 늘리도록 하세요. 상단 알림창을 아래로 쓸어 내립니다. 그러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는 끄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켜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끄고 이용하시고요. 이어폰이라든지 그 외의 장비 때문에 블루투스를 켜야 할 경우는 이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상세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블루투스 외에도 다양한 블루투스 장비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을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지 않는 블루투스 장비들은 우측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등록 해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물론 여기서 등록을 해제하면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지만 이용하지 않는 블루투스 장비들은 일단 이런 식으로 전부 등록 해제를 해주시면 스마트폰이 매번 여러분이 이용하지 않는 블루투스 장비를 찾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알림창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와이파이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상세 설정 들어가세요. 자, 이 와이파이로 들어오시면 주변에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와이파이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전부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의 성능을 낭비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외에 다른 와이파이들은 자동 연결 기능을 전부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하는 와이파이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외에 사용하지 않는 와이파이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연결할 수 있는 주위의 와이파이 장비들이 많이 있을수록 스마트폰이 그런 와이파이를 검색하기 위해서 성능을 낭비하게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터치하고 들어가서 자동으로 연결도 끊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와이파이 전부 자동 연결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에 해당 와이파이가 뜨지 않게 되겠죠. 자,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하지 않을 때도 이 와이파이는 꺼주는 게 좋죠. 이것도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중간중간 계속 작동하는 표시가 나오죠.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폰 성능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연결 들어가세요. 그 다음 와이파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고급 설정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삼성 클라우드와 동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삼성 클라우드와 동기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켜주셔야 되겠지만 삼성 클라우드와 동기화하지 않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삼성 클라우드 동기화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 꺼주도록 하세요. 이 부분에서도 스마트폰 성능을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이용 안 하시면 끄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오셔서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는 개발자 옵션이라고 나오죠. 자, 나오는 분도 있고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나오지 않는 분들은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정보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빌드 번호를 7번 터치해 줍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7번을 터치하면 앞서와 같이 개발자 옵션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림이라고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이라고 있죠. 자, 이 기능은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거나 앱을 닫거나 할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죠. 자, 이것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 이 애니메이션 배율 길이도 스마트폰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자, 이걸 전부 터치해서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면이 좀 더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자, 이거 전부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전부 사용 안 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또 위로 올라가세요. 그러면 디버깅 카테고리가 있죠. 이 디버깅 카테고리로 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로고 버퍼 크기라고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셔서 로고 버퍼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갤럭시 스마트폰이 A 시리즈일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자, 64K가 최저죠. 사용 안 함은 또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 함 바로 위에 있는 제일 작은 크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S 시리즈면 1메가 정도 주시면 적당합니다. 이 로고 버퍼 크기는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높게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이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기본 용량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없으면 느려지고 스마트폰이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 시리즈는 제일 낮은 용량을 선택하시고 S 시리즈는 1메가 정도의 용량을 선택해 주시면 큰 지장 없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그래프 모양 막대가 있죠. 자,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관리 현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마지막 자동 다시 시작 부분을 터치합니다.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예약을 할 수 있죠. 자, 예약을 하게 되면 매번 일정에 따라서 다시 시작이 되지만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을 하면 스마트폰에서 성능 문제가 감지가 되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재시동을 할 필요가 없이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을 체크를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은 가끔 다시 시작을 해주는 것이 메모리에 있는 찌꺼기도 없앨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데 매번 재시동하려면 불편하시니까 필요시 자동 시작을 체크를 해주시면 그때그때 알아서 관리가 되니까 좀 더
빠르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와이파이 속도 측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 많죠. 자, 그럴 때 유달리 와이파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구역에 와이파이 신호가 제대로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경우 집이나 회사에서 어느 구역에서 와이파이 신호가 약한지 간단하게 자체 기능만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림창을 여신 다음 와이파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상세 설정이라고 있죠? 상세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인텔리전트 와이파이라고 보일 텐데요. 자, 이 메뉴를 7번 터치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해서 7번을 터치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쪽에 보이지 않던 커넥티비티 랩스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량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그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홈 와이파이 인스펙션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해당 위치마다 와이파이 신호의 강도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홈 와이파이 체크해 보라고 하죠. 여기서 스타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용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넥스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엑설런트라고 나와요. 현재 와이파이 강도가 좋다는 뜻이죠. 자, 저는 지금 와이파이 공유기 바로 옆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엑설런트라고 나오는데요. 와이파이 공유기와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굿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푸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확인은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넥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면서 와이파이 신호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모양이 나오죠. 자, 공유기 위치에서부터 떨어졌을 때 중간에 장애물이 있거나 벽이 있을 경우 신호 강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구역을 움직이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신호 강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사이에 나오면 되는데요. 그 신호가 마이너스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신호 강도가 굉장히 약한 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70 이하로 떨어지면 신호가 거의 닿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공유기 위치를 신호가 좀 더 잘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되도록이면 와이파이 공유기는 높은 곳에 있는 게 좋고요. 중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호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제가 위치를 움직이면 신호가 더 떨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위치를 바꾸면서 신호가 어디가 약한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다 하셨으면 던 하면 끝나는 거죠. 엑시트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연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와이파이라고 있고요. 와이파이 터치하시게 되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와이파이가 나오고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도 확인할 수 있죠. 대부분의 공유기는 공유기 이름이 있는 와이파이가 있고 공유기 이름 뒤에 5G라고 붙어 있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의 공유기에서 두 개의 신호가 나오는 건데요. 공유기 이름만 있는 것은 2.4기가 와이파이고요. 5기가로 연결할 수 있는 와이파이 신호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많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공유기 이름만 써져 있는 2.4기가로 연결을 하는 게 좋겠고요. 거리가 가깝고 중간에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5G로 연결을 해주는 게 좋겠죠. 물론 속도는 5G가 훨씬 빠르죠. 하지만 이 5기가는 2.4기가에 비해서 도달 거리가 짧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느려질 수가 있습니다. 공유기와 여러분 위치의 거리라든지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체크하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속도로 연결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광고 전화들 요즘 많이 오죠. 특히나 요즘 더 극성인데요. 자, 이럴 경우 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스마트폰 기능 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카카오톡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으시죠. 자, 카카오톡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더보기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상단에 있는 페이로 들어갑니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면 상단 노란색 막대에 페이가 나오게 되죠. 자, 페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홈 자산 혜택 전체라고 나오는데요. 전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에 오시게 되면 광고 전화 차단 기능이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자, 저는 이미 광고 전화 차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과 연계돼서 전화 권유 판매 업체를 전부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필요하신 분들은 이 광고 전화 차단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광고 전화 차단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갤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영상을 플레이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갤러리에서 영상을 볼 때 아래쪽에 있는 영상을 터치해서 움직이면 내가 원하는 구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이 부분이 바뀌어서 터치해서 움직이면 다음 영상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해당 영상에서 구간을 이동을 할 경우에는 터치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보통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예전처럼 영상을 플레이하고 내가 원하는 구간으로 바로 터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화면으로 다시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제일 아래로 내려가시면 갤러리 정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갤러리 버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버전을 7번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갤러리 랩스 인 이네이블드라고 나오게 되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시면 문의하기 밑에 갤러리 랩스라는 메뉴가 하나 더 나와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원 UI 3.x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필름 스트립 비디오 플레이어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길 터치하시고 레거시 비디오 시크 바로 선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뷰어 필름 스트립 지원 꺼주세요.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 지금 열려있는 갤러리 랩 있죠? 이걸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꺼줍니다. 자, 이제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영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아래쪽에 플레이 바가 나오죠? 이 플레이 바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갈 수 있죠. 자, 앞서와 같이 필름 스트립 나와서 다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자, 플레이가 되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내가 원하는 구역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사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필름 스트립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때 사진이나 영상을 다음 사진이나 영상으로 넘기려고 할 경우 사진이나 영상을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당겨주거나 밀어주시면 다음 영상이나 사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중 메시지 보내는 기능인데요. 통화하다가 메시지를 보낼 일이 있어요. 계좌번호를 보내줘야 한다든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또는 그 외에 자료를 통화 중에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통화 끊고 메시지 보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통화 중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왔죠? 전화를 받아볼게요. 자, 지금 통화 상태인데요. 이렇게 통화 상태에서 메시지를 전송을 해야 될 경우 상단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기 메뉴가 나오죠.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중에 메시지를 전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메시지를 전송을 해볼게요. 자, 메시지 전송됐죠. 자, 그 다음 상단에 있는 녹색 버튼 누르시면 다시 통화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메시지를 받고 이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죠. 터치하면 바로 메시지가 열리면서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통화 중에도 얼마든지 원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이용하다 보면 화면을 캡처할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때 하단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까지 같이 찍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도의 일부분을 캡처를 해야 돼요. 자, 지도를 실행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 동시에 누르면 캡처가 되죠. 캡처한 사진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내비게이션 바와 상단에 있는 시간과 배터리 표시까지 전부 같이 캡처가 되죠. 자, 지금 이렇게 캡처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이 내비게이션 바와 상단에 있는 시간, 배터리 표시, 각종 정보들은 없애고 캡처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설정에서 그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홈으로 돌아가신 다음 설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용한 기능 들어가시면 화면 캡처 및 화면 녹화라고 있어요.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태 표시줄 및 내비게이션 바 숨기기라고 있죠. 자, 여기를 켜주세요. 그러면 상태 표시줄과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캡처를 해볼까요? 전원 버튼과 볼륨 하단 버튼 눌러서 캡처해 보겠습니다. 자, 캡처 됐죠? 캡처한 사진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위쪽과 아래쪽이 까맣게 나오죠? 내비게이션 바와 상태 표시줄 없어졌습니다. 자, 앞서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하지만 지금은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없어지고 원하는 부분만 캡처를 했죠. 자,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 항상 찍히게 되는 내비게이션 바와 상태 표시줄을 제외하고 캡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캡처할 때 이렇게 제거하고 캡처하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면 앱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앱이 쌓이다 보니까 막상 필요한 앱을 쓰려고 하면 찾는데 한참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정리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쓰지 않는 앱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설치한 앱 중에 한 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거의 안 쓴다고 보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런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홈 화면에도 보시면 쓰지 않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홈 화면에도 보시면 쓰지 않는 앱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 앱스 화면에 들어가셔도 쓰지 않는 앱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클로바 노트를 요즘은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삭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밴드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밴드 앱도 삭제합니다. 이때 설치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앱스 화면에서는 설치 삭제가 나오고요. 홈 화면에서는 홈에서 삭제와 설치 삭제 두 개가 나오죠. 홈에서 삭제를 하게 되면 홈 화면에서만 없어지고 앱스 화면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바로 가기만 없애는 거죠. 설치한 앱 자체를 삭제할 때는 설치 삭제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앱스 화면에 들어간 다음 일일이 하나씩 전부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간편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실행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디바이스 케어라고 있죠.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셔서 저장 공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고 있어요. 지난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을 보여줍니다.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30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다시 설치를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아까워하지 마시고 전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앱들을 정리하신 다음 이번에는 용도에 따라서 앱들을 분류해 주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네이버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인공지능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미나이와 코파일럿 두 개가 인공지능 앱인데요. 둘 중에 아무거나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합치고자 하는 앱 위에 얹어줍니다. 자, 그러면 주위가 두껍게 바뀌죠. 이 상태에서 터치한 손을 뗍니다. 그러면 바로 두 개가 합쳐지게 되고요. 폴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자, 터치하신 다음 인공지능이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컬러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이 알기 쉬운 컬러로 바꿔주는 거죠. 기본 컬러가 나와 있고요. 우측에 있는 컬러 선택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만들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색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그 다음 투명도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컬러 지정이 됐죠? 자, 이렇게 폴더 상태에서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플러스 누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체 앱들이 아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같이 추가가 됐네요. 자, 여기 있는 빈 공간 터치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요. 터치해서 폴더를 열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주제별로 묶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금융 관련 앱이 있으면 또 금융 관련 앱끼리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SNS 앱들은 SNS 앱들끼리 묶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비게이션 앱들은 내비게이션 앱끼리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 게임도 많이 하시죠. 자, 그런 분들은 게임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게임들은 전부 한 곳에 모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홈 화면에서 첫 번째 페이지는 폴더를 넣지 마시고 자주 쓰는 앱들만 꺼내 놓으시는 거죠. 자, 여기에 자주 쓰는 앱들을 꺼내 놓고 그 다음 다른 앱들은 전부 폴더로 정리해서 놔두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폴더명을 만들어서 폴더로 저장을 해 두시면 몇 개 안 되는 폴더만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주 자주 쓰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검색 기능을 아주 자주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앱을 꺼내 놓고 네이버를 실행한 다음 그 다음 검색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앱을 꺼내지 마시고요. 네이버 앱은 네이버 관련 앱들을 모아놓은 폴더에 넣어두시고 홈 화면 첫 페이지에는 위젯만 꺼내 놓는 거죠. 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로 갈게요. 자, 네이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 기능이 있죠. 이 위젯을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 첫 페이지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는 터치해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렇게 네이버 관련 앱들만 모아놓은 폴더가 있죠.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이버 앱은 없고요. 네이버 검색만 나와 있죠. 여기서 위젯만 터치해 주시면 바로 검색창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네이버 앱 외에도 금융 관련 앱이라든지 또는 노트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앱들에서 여러분이 주로 쓰는 기능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기능들은 이렇게 빼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쪽은 수시로 이용하는 앱들을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전화, 메시지, 그 다음 카메라, 이 세 개는 아주 자주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검색 앱인 삼성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주 쓰지 않으시면 삼성 관련 앱들만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 삼성 인터넷도 거기에 넣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화면으로 옮겨서 삼성 위에 얹어 주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쪽에 빡빡한 앱 배지들이 개수가 줄어서 눈에 더 잘 띄게 되겠죠.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앱만 제일 하단에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자주 쓰는 앱들, 그 다음 아주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위젯으로 꺼내 놓으시고 나머지는
전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서 정리를 해두시면 한 번에 여러분이 원하는 앱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한 달 이상 쓰지 않은 앱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 앱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